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한국지리 4-2단원 도시구조와 대도시권의 형성 파트의 문제 13번 문제부터 24번 문제까지 12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3쪽의 13번 문제입니다. 가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의 A시에서 고른 것은, 자, 오른쪽 지도에서 ABC 도시를 확인해 볼게요. 자, A는 서울의 북서쪽에 위치한 고양이고요. 자, B는 안산입니다. 자, C는 용인이죠. 자,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선생님은 안산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안산이 공업이 발달한 도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울로의 통근 통학률이 가장 낮은 도시가 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 서울로의 통근 통학 비율이 가장 낮은 이 다가 안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를 우리가 B로 먼저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하고 나는 현재 인구 규모는 비슷하지만 차이는 결국에는 서울로의 통근 통학 인구 비율이 가가 더 나보다 높아요. 자, 이 도시는 서울에 가까운 도시가 아무래도 서울과의 통근 통학이 더 많겠죠. 그래서 가를 A로, 고향으로 연결하시고 나를 C로 연결하시면 답은 ACB,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향하고 용인을 고르는 또 하나의 방법이 이 고향이 1기 신도시로 개발된 도시죠. 서울에 가까이 위치한 도시이기 때문에 90년대의 인구수는 당연히 용인보다 고향이 더 많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5년의 인구가 지금 나보다 가가 많기 때문에 가를 고향으로 찾아주는 방법도 있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1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비슷한 문제고요. 자, 오른쪽 지도에 A는 고향, 자, 그리고 B는 남양주죠. 남양주. 그리고 C는 평택입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평택을 먼저 고를 건데, 자, 평택은 공업이 발달한 도시잖아요. 자,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와 상주 인구 중에 평택은 주간 인구 지수가 100 이상이 되는 도시가 요 가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도시가 공업이 발달해서 일자리가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을 넘는 거죠. 이 가가 평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를 C로 먼저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나하고 다를 비교할 때는 상주 인구를 가지고 바로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 도시별 인구 순서 공부할 때 고향은 인구가 100만 명이 되는 도시라고 했죠. 그래서 현재 2015년 인구가 100만 명을 찍은 이 다 도시가 고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은 다로, A는 다로 연결하시면 남는 남양주를 나로 연결하시면 되죠. 정답은 CBA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남양주랑 고향을 비교할 때 과거의 상주 인구도 힌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90년부터 상주 인구가 많았던 이 고향이 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고향은 1기 신도시니까요. 자, 정답은 5번이고요. 자, 1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비슷한 형태의 문제고 오른쪽에 지도에서 ABC를 확인할 텐데, 자, A는 용인이고요. 자, B는 화성. 자, C는 평택입니다. 자, 이 중에서 화성과 평택 두 도시는 제조업, 공업이 발달한 도시고 상대적으로 용인은 좀 베드타운에 가까운 도시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먼저 서울로의 통근 통학 비율이 가장 높으면서 그리고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가장 떨어지는 도시가 요 다죠. 요 다가 그럼 베드타운에 해당되는 용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인을 우리가 다로 A로 연결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공업이 발달한 두 도시 중에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야 두 도시가 다 많을 수는 있겠지만 서울로의 통근 통학 비율이 가장 낮은 이 도시는 아무래도 서울과 멀리 떨어져 있는 C, 평택이 되겠죠. 그래서 나를 C로 연결하시면 남는 가를 B로 연결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정답은 BCA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6번으로 갈게요. 자,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용도별 토지 이용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볼게요. 자, 표시된 세 곳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의 남서쪽에 위치한 광명이 있고요. 광명, 요겁니다, 요거. 자, 그리고 여기는 근교농촌에 해당되는 농촌의 성격이 강한 양평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공업이 발달한 평택입니다. 자, 그럼 먼저 평택을 먼저 골라볼게요. 자, 평택이 공업이 발달한 곳이니까
자, 요 공장용지가 그래도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가 이 도시입니다. 그러면 가가 자, 평택이 되겠죠. 평택. 자, 그리고 광명하고 양평 중에 양평이 상대적으로 자, 농촌에 자, 가까운 곳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농촌은 당연히 여기 임야. 자, 임야 비중이 좀 넓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임야 비중이 넓게 나타나는 이 날을 우리가 양평으로 자, 골라줍니다. 자, 그러면 남는 다는 광명이 되겠네요. 자, 광명은 서울에 자, 가까이 위치한 도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거 및 상업용 건물을 짓는 데 활용되는 땅인 이 대지 비율이 자, 높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가는 평택, 나는 양평, 다는 광명 이렇게 골라줬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에 가는 다보다 서울로의 통분 통학 비율이 낮을 것이다. 다가 광명이기 때문에 광명이 서울에 가깝죠. 그래서 다가 서울로의 통분 통학 비율이 높고 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거니 자, 기억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니은에 나는 가보다 인구 밀도가 낮을 것이다. 나가 양평이고요. 자, 그리고 가가 평택입니다. 인구수는 평택이 많고 면적은 양평이 넓어요. 그래서 양평은 면적은 넓지만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더 낮다 하는 니은의 설명 맞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고요. 자, 디귿에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공업이 발달한 가 평택에서 더 높아야 됩니다. 자, 디귿 틀렸고요. 주택 중 아파트 비율은 도시에서 높을 거니까 양평이 더 낮아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다가 높고 나 양평이 낮아야 된다. 자, 정답은 1번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로 가서 17번 문제로 갈게요. 자,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른쪽 지도에서 세 지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고양이 있고요. 고양, 그리고 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이 있네요. 자, 안성이란 지명은 모르셔도 이 안성이 가장 농촌에 가까운 지역이다 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농가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당연히 누가 돼야 되는 겁니까? 서울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여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가가 안성이라는 거 우리가 찾을 수 있고요. 가가 안성이가. 자, 그리고 X축에 서울로의 통분 통학 비율이 가장 높은 이 다는 서울에 가장 가까이 있는 고양이 되겠죠. 그래서 다가 고양. 자, 고양이다. 자, 그리고 남는 나가 화성이 되는 겁니다. 화성이 나. 자, 이렇게 가나다 세팅을 했어요. 자, 1번부터 풀어볼게. 주택 중 아파트 비율은 가가 안성이고 나가 화성인데 안성이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주택 중 아파트 비율이 떨어집니다. 자, 1번 틀렸고요. 2번에 전체 농가 중 겸업 농가 비율은 서울에 가까울수록 높은 거예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전업 농가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 고향이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겸업농 비율은 다가 더 높아야 되고요. 자, 유소년층 인구 비율은 나가 화성이고 가가 안성입니다. 자, 이 중에서 안성은 조금 농촌 스타일이고 안성은 좀 농촌 느낌. 자, 근데 화성은 인구가 많이 증가하는 2기 신도시죠. 자, 그런데 이 2기 신도시의 인구 증가를 주도하는 연령층은 3, 40대 젊은 부부들이고 이 3, 40대 젊은 부부들의 유입으로 인해서 유소년 인구 비율이 매우 높은 곳은 현재 인구가 증가하는 2기 신도시와 같은 유형의 도시들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3번의 이 설명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제조업 종사자 수는 당연히 공업이 발달한 화성, 나에서 많아야 되고요. 자, 5번에 나와 다에는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1기 신도시로 조성된 곳은 고양 하나입니다. 화성은 2기 신도시인 동탄 신도시가 있는 곳이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8번도 비슷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오른쪽 지도에서 세 지역을 확인하면 먼저 화성이 있고요. 자, 그리고 시골에 가까운 양평이 있고요. 자, 그리고 서울에 가까운 여기는 하남입니다. 자, 하남, 양평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에 가까운 하남은 베드타운의 성격이 강하고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양평은 농촌의 성격이 강하다라는 걸 생각해서 풀어주시는 문제예요. 자, 이 중에서 주간 인구 지수를 가지고 달을 먼저 골라보겠습니다.
다가 혼자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을 넘습니다.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을 넘는다는 얘기는 상주 인구보다 주간 인구가 더 많다는 거죠. 즉 직장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제조업이 발달한 도시가 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공업이 가장 발달한 도시 화성을 다로 고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가 화성. 자, 먼저 골랐고요. 자, 두 번째. 서울로의 통근 통학 비율을 보니까 가가 나보다 높습니다. 자, 이 말은 가가 서울에서 더 가까운 도시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가가 서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하남을 가로 연결하시고 남는 나를 양평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가 하남, 자, 나가 양평. 자,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죠. 자, 기억입니다. 나는 통근 통학 유출 인구가 유입 인구보다 많다라고 했네요. 자, 나의 주간 인구 지수를 확인해 보니까 100보다 낮습니다. 자, 100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낮다는 얘기는 통근 통학 유출 인구가 유입 인구보다 더 많다는 얘기죠. 기억은 맞는 설명입니다. 주간 인구 지수를 보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자, 니은의 주택 유형중 아파트 비율은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높은 거죠. 나가 절대 가보다 높을 수가 없습니다. 자, 니은 틀렸고요. 자, 디귿의 청장년층 인구 성비는 제조업이 발달한 곳에서 청장년층 인구 성비가 높아요. 이 중에서 공업이 가장 발달한 곳은 화성이잖아요. 그래서 화성인 다가 성비가 높죠. 자, 기억 디귿 2번이 정답이고요. 자, 리을의 인구 밀도는 당연히 농촌에 해당되는 양평. 나가 더 낮아야 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19번 갑니다. 자, 오른쪽에 지도의 세 지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성남이 있고요. 성남, 자, 화성이 또 나왔네요.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농촌에 가까운 안성, 요 세 지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요 문제 같으면 서울로의 통근 통학 비율을 가지고 세 지역을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통근 통학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가죠. 그러면 가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 성남이고요. 자, 나가 상대적으로 통근 통학 비율이 가장 떨어집니다. 서울로. 그러면 이 지역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농촌에 해당되는 곳이죠. 나가 안성. 그러면 남는 다는 화성으로. 자,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지를 풀어보면 1번에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가 위치해 있다고 했는데 혁신도시는 수도권에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이전해서 개발하는 도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혁신도시는 절대 수도권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다 그 어디에도 혁신도시는 없습니다. 자, 1번 틀렸고. 자, 2번에 다에는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중에 1기 신도시가 있는 곳은 성남이죠. 성남은 가입니다. 그래서 가에 있어야 된다. 1기 신도시. 자, 3번에 가는 다보다 전체 농가 중 겸업농 비율이 높다. 가가 성남이고요. 그리고 다가 화성이고 나가 안성이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겸업농가 비율은 서울에 가까운 곳으로 갈수록 높은 겁니다. 성남인 가가 서울에 가장 가깝죠. 그래서 가가 다보다 전체 농가 중 겸업농가 비율이 높다 하는 3번의 설명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총 인구는 안성이 꼴찌여야 되죠, 맞죠? 그래서 성남 화성의 인구는 현재 화성이 많이 증가해서 거의 비슷해졌지만 아직까지는 성남이 조금 많고 그래서 성남, 화성, 안성 순이어야 됩니다. 성남, 화성의 인구수는 몰라도 안성이 절대 2등이다 라는 건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야. 안성이 꼴찌여야 되니까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4번은 틀렸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요. 자, 5번에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당연히 공업이 발달한 화성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자, 20번이에요. 자, 그래프는 수도권 내 서울과 32개 시군 간의 통근 통학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보겠습니다. 오른쪽 지도에 표시된 지역을 확인할게요. 자, 고양이 있고요. 성남이 있습니다. 자, 성남 아래에 용인이고요. 자, 용인 옆에 여기는 화성입니다. 자, 그리고 X축에는 통근 통학 서울로부터 통근 통학 유입 인구가 있고 Y축에는 서울로의 유출 인구가 있습니다. 통근 통학 유출 인구. 자, 그러면 여기서 A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A가 서울로부터의 통근 통학 유입 인구가 유출 인구보다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요 선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요 직선 있죠, 요 직선. 자, 요 직선에 점이 물려 있는 곳이라면
통근통학 유입 인구하고 유출 인구가 같은 곳이죠. 그런데 A 같으면 이 선보다 아래에 있어. 맞지? 요 선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통근통학 유입이 유출보다 큰 거죠. 맞죠? 그러면 고양, 성남, 용인, 화성 중에 통근통학 유입이 더 많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곳은 공업이 발달한 화성이죠. 그래서 A는 화성이라는 거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A 화성 요거부터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B, C, D 중에 하나를 고를 텐데요. 자, 선생님은 얘부터 고르겠습니다. B부터 고를 겁니다. 자, 왜 B부터 고르냐면 C하고 D는 서울하고 통근통학 유입 인구나 유출 인구가 둘 다 B보다 많아요. 그러면 C, D는 서울에 가까운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서울에서 먼 도시가 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인이 서울로부터 거리가 고향 성남보다는 멀기 때문에 서울로의 통근통학 유입이나 유출 인구가 작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B가 누가 돼야 된다? 용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B가 용인. 그래서 A와 B는 우리가 정확하게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C, D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A, B 두 개만 가지고 선택지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에 B와 D에는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위치한다 라고 했는데 B가 용인이면 용인에는 1기 신도시가 없죠. D는 고향 아니면 성남이니까 D는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예요. B에서 이미 틀렸기 때문에. 자, 니은에 A는 B보다 공장 용지 면적이 넓다라고 했는데 A가 지금 화성이죠. 자, 화성이 이 네 지역 중에서는 가장 공업이 발달한 곳이니까 그 어떤 지역과 비교해도 공장 용지 면적이 넓습니다. 자, 니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디귿에 D는 C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라고 했는데 주간 인구 지수는 상주 인구분의 주간 인구 곱하기 100을 한 값입니다. 자, C하고 D는 둘 다 유출과 유입을 비교했을 때 유입보다 유출이 많아서 C, D는 모두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낮습니다. 자, 하지만 C하고 D 중에 C가 통근통학 유입이 D보다 적고 유출이 D보다 더 많죠. 그러면 이 C가 주간 인구 지수가 D보다 더 낮은 거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D가 주간 인구 지수가 더 높다 하는 디귿의 설명이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C, D를 정확하게 잡지 않더라도 니은 디귿으로 정답을 고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리을에 A, D 모두 서울과의 통근 통학에서 순 유출을 보인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위에서 확인한 게 A는 순 유입이 되는 거죠. A는 유입이 더 많고 유출이 더 적으니까요. 그래서 A 때문에 리을은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서 C, D가 어느 도시인지 궁금할 수 있을 테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드리는데요. 여기서 C가 고향이고 자, D가 성남이에요. 자, 그럼 성남이 상대적으로 고향보다는 서울로부터의 통근통학 유입 인구가 더 많죠. 이 말은 최근에 성남이 직장의 역할을 하는 어떤 산업지구가 개발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산업지구가 바로 판교 디지털 단지입니다. 그래서 판교 디지털 단지를 가지고 있는 성남이 고향보다는 주간 인구 지수가 조금은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설명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인구 변화를 나타낸 것이나 가나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거. 자, 이 문제가 단순하게 인구수를 나타낸 게 아니고 1990년에 인구를 100으로 했을 때의 해당 연도의 상대값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가나다라의 인구수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시기에 인구가 많이 증가했는지를 가지고 가나다라 도시를 고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도시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파주가 있고요. 자, 파주는 대표적인 2기 신도시죠. 안산이 있습니다. 자, 안산은 공업도시. 그리고 성남이 있네요. 자, 성남은 1기 신도시.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농촌에 가까운 대왕림살의 여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인구수는 알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네 도시 모두 1990년에 인구를 100으로 했을 때의 상대값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라부터 골라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라가 1990년하고 2015년에 비교했을 때 인구가 거의 증가하지 않았어요. 맞죠? 1990년이 100이었으면 2015년은 한 1.1이야. 그러니까 1.1배 정도 증가한 거잖아. 나머지는 170, 220, 300 이렇게 되어 있잖아. 막 2배씩, 3배씩 증가할 동안 이 라만
인구가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라는 인구가 증가할 어떤 여지가 없는 조금 농촌에 가까운 지역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라가 서울에서 가장 먼 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가 여주. 자, 여주는 인구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걸 가지고 찾아낸 것이고요. 자, 두 번째 나를 골라볼게요. 자, 나가 2000년대까지만 해도 여주랑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이 나가. 그런데 갑자기 2000년대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자, 2000년대 이후에 갑자기 막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자, 이 말은 이 나는 2000년대 이전까지는 농촌에 가까운 지역이었다가 2000년대에 갑자기 도시가 개발된 지역이라는 얘기죠. 이 말은 나는 2기 신도시에 해당되는 도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중에서 2기 신도시에 해당되는 도시가 파주죠. 그래서 파주가 나. 그래서 파주는 2기 신도시다. 자, 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찾아낸 겁니다. 자, 그리고 가하고 다를 봤을 때 다를 가지고 좀 일관성 있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자, 다를 보시면 80년대 후반 그리고 90년대 초반까지는 인구가 증가하다가 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는 인구가 거의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다 도시는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인구가 많이 증가한 도시라는 뜻이죠. 이 말은 일찍 위성도시로 개발된 도시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인구가 포화 상태가 되어서 2000년대부터는 인구가 거의 증가하지 않은 도시라는 얘기죠. 그럼 이 도시는 1기 신도시에 해당되는 성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남이다. 성남을 다로 찾은 건 성남은 1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일찍 인구가 늘어났고 지금은 정체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산을 어쩔 수 없이 남는 가로 연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산의 가로. 그래서 여기서는 이 문제는 안산 가를 절대 먼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구가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잔잔하게 가고 있는 이 라를 누구로 먼저 찾는다? 여주로 찾는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나를 파주로 고르시고, 그리고 80년대 후반 90년대에 인구가 증가하고 지금은 정퇴하는 달은 1기 신도시의 성남으로 고른 다음에 안산은 남는 가로 연결하셔야 됩니다. 자, 선택지를 풀어볼게요. 가는 라보다 거주 외국인 수가 많다. 외국인 수는 공업이 발달한 안산이 농촌 여주보다 많겠죠. 자, 기억 맞는 설명. 자, 니은에 지역 내 제조업 종사자 비율 나 다를 비교하면 나가 파주고 다가 성남이죠. 자, 파주가 인쇄 출판이 발달했고 인쇄 출판 단지가 있고 그리고 첨단 산업 디스플레이 단지가 있죠.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성남보다는 파주가 공업이 더 발달한 도시이기 때문에 지역 내 제조업 종사자 비율 나가 더 높습니다. 자, 디귿에 주택 중 아파트 비율은 도시가 농촌보다 높기 때문에 나 파주가 농촌인 여주보다 높아요. 자, 디귿 맞고요. 자, 가다에는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위치한다고 했는데 1기 신도시는 이 중에 성남 한 곳에만 위치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4번입니다. 자, 22번부터는 이제 재개발과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자, 도시 재개발 사례고 가와 비교한 나 방식의 상대적 특징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읽어보시면 가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조리 철거하고 새롭게 아파트를 지으는 이런 재개발 방식이죠. 이런 재개발을 우리는 철거 재개발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나는 빈집과 골목길을 문화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을 했다. 그리고 과거의 모습을 간직한 집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옛 모습을 보존하고 수복해서 재개발하는 방식이죠. 이런 재개발을 우리는 리모델링하는 재개발, 수복 재개발 혹은 보존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 방식의 상대적 특징, 인구 증가율 높을 수 없고 건물 층수는 기존 건물 그대로 있으니까 낮고요. 기존 건물 활용도는 나가 높겠죠. 원거 주민이 재정착하는 비율은 당연히 내 집, 내 건물 그대로 있으니까 높고요. 개발 과정에서 자본 투입 규모는 당연히 작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죠. 자, 23번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가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변했다니까 가가 철거 재개발 방식. 자, 그리고 여기는 과거의 흔적이 남아있다 라는 힌트를 통해서 이제 수복 재개발 혹은 보존 재개발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 철거 쪽에서 높은 지표는 기존 건물 활용도 아니고
건물 평균 층수와 자본 투입 규모는 가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복 재개발 쪽에서 더 높은 건 요거죠. 기존 건물의 활용도.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24번 갑니다. 자, 도시 단원의 수업 장면이다. 발표 내용이 가장 적절한 학생. 자, 먼저 가의 젠트리피케이션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젠트리피케이션은 교외 지역에서 값을 보시면 교외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자, 서울의 도심에 가까운 지역에서 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값은 틀렸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자, 교외 지역이라고 하면 서울의 아예 외곽 지역, 그러니까 경기도의 위성 도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서울에서 나타난다잖아. 맞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종로구 그리고 서촌, 그러니까 서촌은 경복궁 서쪽의 동네를 서촌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도심과 가까운 지역을 설명하니까 글을 읽어봐도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교외 지역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도심에 가까운 곳에서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글로 파악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나를 볼게요. 나 서촌의 변화라고 되어 있고 글을 읽어보시면 골목길과 한옥으로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낸 서촌은 한옥을 활용한 관광지를 많이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한옥을 보존하면서 재개발했으니까 나는 철거 재개발이 아니고 보존 재개발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을은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의 내수동의 변화를 읽어보시면 노후된 주거지를 없애고 대규모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다는 철거 재개발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의 보존 재개발이 아니고 철거 재개발이라고 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정도 틀렸습니다. 자, 병을 보시면 다로 인해 건물 평균 층수가 높아졌다. 당연히 대규모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만드는 거니 건물 층수는 높아지겠죠. 정답은 너무 쉽게 3번이고요. 자, 물을 보시면 다는 나보다 기존 건물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한옥을 활용한 나가 더 기존 건물 활용도가 높아야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한국지리 4-2단원 도시구조와 대도시권의 형성 단원의 13번에서 24번 문제까지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질문 답변을 잘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는 또 다음 단원의 문제풀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